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삼성전자 연매출 230조 4,800억원, 영업이익 27조 7,685억원, 당기순이익은 21조 7,388억원, 시가총액 520조 수준, 자랑스러운 코스피 랭킹 1위, 가전,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산업까지 지금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글로벌 전자 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도체의 반자도 몰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얕은 배경 지식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 낸드 플래시 등의 속도를 관장하는 메모리 관련 반도체를 말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CPU와 같이 데이터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해요. 여기서 메모리, 비메모리로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를 나타낸다면 일반적으로는 비메모리가 약 70%, 메모리가 30% 정도로 7대3의 시장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기업을 크게 IDM, 팹리스, 파운드리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IDM은 쉽게 삼성전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이 모두 가능한 부류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 인텔이 IDM입니다. 팹리스는 팹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를 말하는데, 팹리스 말 그대로 팹 제조 설비가 없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설계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생산은 위탁을 주는 회사를 말해요. 퀄컴, AMD 등의 유명한 회사들이 바로 이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팹리스 회사들이 위탁을 맡기는 회사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부릅니다. 팹리스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가 있죠. 요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수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반도체 산업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현재 반도체 시장은 나날이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요, PC 수요가 급증하며 성장했던 1997년 1,300억 달러 수준을 시작으로 반도체 시장은 연간 7%씩 꾸준히 성장해서 2018년은 클라우드 슈퍼사이클로 약 4,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30조 수준의 시장 규모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클라우드로 시작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포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반도체 시장 감소와 더불어 디램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로 인해 가격까지 떨어져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쓴맛을 보고 맙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한때는 세계 1위의 영업이익을 찍었지만 2020년에는 인텔, TSMC에 밀려서 영업이익을 3위를 기록하고 말죠. 자, 그럼 정말 얕게나마 반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작년까지의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파악해봤으니 이제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 모바일 스마트폰 혹은 가전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부서, 벌어다주는 돈 절반 이상을 반도체가 돈을 벌어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절반은 바로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50%로 전체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은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를 수출을 금지할 당시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에 가서 해결책을 준비할 정도로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재료 규제 및 디램 가격 위축으로 잠깐 주춤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5G,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지금 제2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디램의 슈퍼사이클, 디램의 장기 가격 상승 진입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요. 디램 가격 추이 통계 사이트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업황과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DXI 지수가 최근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회복과 데이터 센터 업체 주문 재개, 마이크론 정전 사고로 인한 공급 불안 우려로 디램 고정 가격이 성장의 힘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디램 평균 판매 단가 역시 2020년 4분기를 기점으로 2021년에는 꾸준히 상승해서 가격 안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의 80%를 메모리로 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입장에선 이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2021년을 기분 좋게 스타트할 수 있게 될 전망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기조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 시를 3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현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여지없이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이 지역경제, 고용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번 삼성의 미국 투자는 인텔과의 계약과 더불어서 미국의 정책까지 함께 접점에 맞닿아 있는 안건으로 현재 삼성 반도체 분홍빛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인데요. 시장조사 기관인 IHS 마켓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8년 418억 달러 수준에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2026년에는 676억 달러의 시장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가 2,300개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에는 대당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한 만큼 전기차 반도체 시장은 필연적으로 뜰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도 차량들이 기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 증가하는 차량용 반도체 스노우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 세계 자동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차를 못 팔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대만 TSMC에 지금 전 세계가 대만의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감산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일본, 독일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증산을 요청할 정도로 지금 차량 반도체 시장이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산권이 칼을 쥐고 있는 TSMC가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꺼내 들면서 지금 TSMC 이외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도 일제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전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물량은 10%인데요. 이가짜 선도기업의 가격 상승은 다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 가격 인상을 촉발시킬 것이죠.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독일의 인피니언과 네덜란드 NXP 세미컨덕터, 일본의 르네사스, 미국의 TI,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선두권에 있지만 이 기업들 모두 생산 능력은 외주를 주는 형태라 이런 생산 교섭력에 있어선 비교 우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경쟁사에 비교할 때 경쟁력이 매우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IDM 기업인 만큼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을 앞세워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현재에도 차량용 AP인 엑시노스 오토를 출시해 아우디 A4 모델에 탑재했고 하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5G TCU를 BMW 전기차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용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스 로토를 출시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진출에 적극 대비하고 있고 국내 현대자동차와도 반도체를 포함해 다방면에서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해가 쨍쨍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미래만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아쉽지만 현재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엔 현재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디램 가격이야 수요와 가격이 맞물리는 사이클적인 요소이니 그렇다 돈 치더라도 방금 실컷 떠들은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선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올린 기아자동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좋은 이유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의 모빌리티 진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GM, 애플과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업과 같이 지금 IT 신규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은 인텔 혹은 AMD와 같은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만든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클라우드에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최근 인텔을 배제하고 M1이라 불리우는 자체 고성능 모바일 칩셋을 내어놓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1위 아마존은 자체 서버칩 그라비톤을 내어놓았어요. IT 기업들이 더 이상 인텔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새 칩을 설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MS 역시 조만간 인텔과 결별을 하고 자체 칩을 사용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즉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칩을 직접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존의 전자제품의 패러다임은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받아서 제품을 조립 후에 생산했겠지만 이제는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죠. 결국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굳이 삼성의 자동차용 반도체, 인텔의 자동차용 반도체보다는 자신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애플이 개발한 M1 칩의 경우에는 속도, 지속, 배터리 절감 모두 현존하는 CPU 칩이 없던 고성능을 보여서 외계인을 데리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는 낙동강 오리알이텔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파운드리 공정의 수요도 증가할 텐데 삼성도 그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야? 삼성도 파운드리 공정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삼성 대신에 TSMC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도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은 반도체 설계, 공정, 제조까지 다 하는 IDM 기업인 반면 TSMC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가질 정도로 고객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운드리 공정 기업입니다. 빅테크의 기업들이 맞춤형 칩에 대한 생산이 들어갈 경우 보안상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IDM 기업인 삼성 대신에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의 공정을 맡기는 것이 비교 우위에 있죠.
게다가 TSMC는 현재 초미세 공정으로 천문학적인 수량의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이고, 애플은 이미 아이폰 14용 3나노 공정 A16 칩을 이미 발주를 넣어뒀을 정도이니깐요. 이런 반도체 시장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TSMC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의 자동차 시장 진출과 맞춤형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서 삼성이 차지할 수 있는 파이는 굉장히 적을 것이란 것이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인텔로부터 수주를 이어가는 등 호재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입니다. 하지만 제2 슈퍼사이클로 예상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삼성이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이 빅테크 기업에게는 다소 매력적이지 않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하고 수주할 반도체의 종가 특성이 더욱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와 다른 IDM 기업인 만큼 보안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따라다닐 꼬리표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삼성은 지금도 충분히 파운드리 된 역량을 잘 해내고 있고, 세계 모든 기업들이 가격 교섭 때문이라도 TSMC의 모든 물량을 발주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잘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늘 그래왔듯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서도 훨훨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국위 선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